네, 만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 근래에 직접 문재인 대통령 말미암아서 조 대한민국이 국가 간 역사관이 이제 흐트러지고 있고, 여러 가지 좌파 세력들에 의한 흔적이 남아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고민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먼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애국자로서 국가관 좀 말씀해 주시고, 좌파들에 의해서 손에 피해받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나 두세 가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메가 장군 얘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회장님 우선 국가관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는 그동안 6.25 세대입니다. 저희가 6.25 세대의 당시에 5살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4, 5년생인데 해방둥이로 태어나서 5살 됐을 때 6.25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 6.25를 겪으면서 철이 드는 7, 8살까지 학교 가는 7, 8살까지 엄청난 그 당시에 배고픔 속에서 살았던 우리 민족입니다. 말하자면 6.25의 그 영향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저희는 자라면서 우리가 미국에서 보내준 잘 아시겠지만은 큰 우유깡통, 강냉이주 우유깡통, 우유로 되어 있는 깡통이 있는데 그거를 초등학교로 다 전부 다 배분을 시켜가지고 그걸 전부 나눠줘서 그걸로 먹고 살았습니다. 사실상. 즉 영양 보충을 했다면 그거 가지고 영양 보충을 한 거예요. 이제 소위 일본 말로는 벤또라고 그러죠. 우리는 도시락인데 벤또 같이 거기다가 그걸 넣어서 쪄서 찌면은 그게 딱딱하게 돼요. 망치로 때려야 깨집니다. 그걸 하나씩 입에다 넣고 학교 다니고 그랬어요. 그렇게 연명을 했습니다. 그런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이제 자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반공 의식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현재까지도 보면 우리를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우파의 골수 우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지금까지 쭉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에 풍파가 많았습니까? 이게 잘 알겠지만 그러나 다 모든 것을 제외하고 현재 저희는 윤석열 정부를 만나기 직전 5년을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암울한 시대에 5년을 보냈습니다. 숨을 죽이고 살았어요. 사실상 뭐 하나 우리가 단체에서 하려고 해도 제대로 되는 게 없었습니다. 재작년의 일이었는데 우리가 메가더 장군 기념사업회를 그냥 헌원동 만원동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참고 그거를 우리 단체 이름으로 기념사업회에서 이 국제해외 파병 평화봉사 연합회에서 우리가 이것만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천 중구청과 인천시청에 정식으로 허가 요청을 했어요. 우리가 1000명 이상 모일 수 있는 허가 요청을 했는데 서울 인천시청도 그렇고 인천의 중구청도 그렇고 단박에 모든 것이 안 된다고 딱 수독을 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당신들이 코로나 걸려서 만약에 파생이 되면 그걸 책임을 지겠느냐, 주최 측에서 책임을 지겠느냐 이러고 딱 막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의 모든 기업체들의 호응을 얻고 모두가 다 300명 이상 되는 기업체는 다 후원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애국심이 살아있어요. 지금 인천 지역의 애국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기업인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믿고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 두 군데서 딱 스톱시켰어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수도 없이 겪었고 그러면서 메가더 장군이 또 그 이외에 얼마나 많은 순환을 겪었습니까? 한 총련에 의해서 메가더 장군 동상에다가 밧줄을 갖다 엮어가지고서 땡겨가지고 부지른다고 그랬죠. 그 당시에 미국에서 배를 갖다가 앞에 인천 앞바다에 갖다가 대놓고 분지르면 그 동상을 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배를 갖다가 놨었습니다. 그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만일에 여기서 분지렀다, 동상을 분지러서 넘어뜨렸다, 그러면 대한민국인은 메가더의 맥자도 그리지를 못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미국에서. 그 정도로 미국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그때가? 그것이 이제 한총련 시대인데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일입니다. 25년 전. 그래서 그때 당시 소위 말하자면 이 경찰들이 단 하나도 나와서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을 막은 것이 제한군인회와 우리
파월 우리 유공자들과 그 다음에 6.25 유공자들 이 사람들이 그걸 막아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걸 못 분지르게 하고 막아내고 결국은 그 동상이 안전하게 됐지만은 그 뒤로도 그렇게 하고 나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 인천에 이걸 놔두면 여러 가지가 그 말썽이 나니까 이걸 딴 지역으로 옮기자.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이후에 일이지만은 인천시장이었던 안상수 시장님이 지금은 이제 현재 한미 메가더 장군 기념사업회 총재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 첫 번 시장이 딱 들어가가지고 그 사건이 딱 터졌는데 이걸 옮기자 하는 걸 그건 안 된다. 안 되는 역사적인 배경을 쫙 설명을 했어요. 양반이 설명을 하고 인천에 여기에 있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지. 9월 15일 날 여기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을 하고 9.28 수복을 하고 이런 과정이 모든 것이 다 역사적으로 남아 있는데 이 장군의 상을 여기서 띄어가지고 딴 데로 옮긴다?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그 뚝심으로 그 양반이 이걸 막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총재이신 안상수 총재님을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찬사의 박수를 받으시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너무나도 험난했고 이제 다 뭐 아시겠지만은 지난 5년간에 우리가 안보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전부 다. 그 안보 교육이라는 것 자체를 다시 살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무척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좀 서로 간의 기업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해도 호응은 가는데 기업인들은 눈치를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에 그런 얘기 자체가 통할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하고는 싶어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우리가 기업을 해야 되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숨도 못 쉬고 우리 안보단체들이나 유공자 단체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앞으로 이런 시대를 하나님은 다 거두셨습니다. 모든 걸 거두시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이 선택을 했잖아요. 20표나 24만 표나 그런 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선택이 됐으면 그때부터는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 이 정부에서 양쪽으로 지금 좌파 우파 갈라져 가지고 정신없이 우리가 이 노구에 80이 된 우리가 지금 광화문 이승만 광장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고 삼각지에 10번 출구 5번 출구를 나가가지고 거기서 밤 6시부터 모이기 시작하면은 5시부터 모이기 시작하면 9시까지 거기서 덜덜 떨고 있고 이런 실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입니다. 현재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오늘 정말 열사와 같은 우리 언론을 만나서 오늘 인터뷰하는 과정이 주어지게 됐는데 너무나 감격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잘 들었고요. 아까 메가장 스토리 북한의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 이제 숨겨진 사실인데. 숨겨진 비하지. 우리가 작전을 펴서 인천 상륙 작전이 9월 15일 날 그 작전에서 성공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 배경을 잘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인천 상륙작전은 5,000분의 1입니다. 성공률이 5,000분의 1. 그것은 뭘 뜻하느냐면 이 인천 앞바다라는 데가 월미도 그쪽이가 이 간만에 차가 맞질 않아요. 군함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뗏목배나 다닐 정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얕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그거를 이 두 사람이 미국에서 두 사람만이 그걸 풀어냈습니다. 10년 만에 24시간이랍니다. 그게 딱 10년 만에 한 번 24시간이 간만에 차가 깊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낸 겁니다. 그걸 누가 알아냈냐? 이 메가더 장군이 그 사람은 군사학적으로 풀었어요. 그리고 메가더 장군의 동창이 있습니다. 1등, 2등을 서로 바꿨어요. 이게 서로가 육사 다닐 때 웨스트 포인트 그 당시에 육사 다닐 때 이 사람들이 1등을 메가더가 하게 되면 이 사람은 2등하고 이 사람이 또 분발해가지고 1등을 하면 메가더가 2등하고 왔다 갔다 한 사람입니다. 서로가. 그 사람이
우리 트루먼 대통령이 미 군사 고문관이었어요. 아하. 예, 현직 고문관이었습니다. 예, 똑같은 우리 장군과 똑같은 별을 달고 예. 현역이 거기에 그 군사 고문관으로 있었어요. 예. 그 군사 고문관 이름을 내가 잃어버렸는데 내가 책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수학적으로 풀어냈습니다. 그 사람이. 이게 몇 월 며칠 날 간만의 차가 이 수십 배 깊어지는 그런 간만의 차가 나서 군함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그것이 10년 만에 딱 24시간. 그거를 찾아낸 겁니다. 10년 만에? 예, 10년 만에 한 번 오는 그 간만의 차. 예, 요거를 군사학적으로 메가더 장군은 찾았고 트루먼 대통령의 옆에 있는 군사고문관은 결론적으로 수학적으로 뭐 풀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뭐. 군사학적으로 풀었다기도 그렇고 수학적으로 풀었다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등, 2등짜리 두 사람만 그걸 알았어요. 인천 상륙작전에 대한 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한국의 주인도 몰랐는데. 몰랐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10년 만에 오는 거가 타이밍이 딱 그때였어요. 그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9월 15일이야. 그게 기적이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50만, 그 당시에 50만 밖에 안 됐어요. 우리 믿음의 식구가 50만 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 50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빛을 발한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한테 지혜를 주고 그 양반들이 웨스트포인트 1, 2등을 하고 이 모든 거 해서 극동사령관이 되고 이렇게 해서 메가더가 책임지고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역사야. 이게 바로 기가 막힙니다. 이거를 10년 만에 돌아오는 타이밍이 메가더 장관 9월 15일에 딱 들어맞는 거야.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 사실을 그렇잖아만 들어올 수가 없어. 아무도 몰라. 대한민국 국방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모르는 거야. 거야.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실을 알리면 이게 세면은 큰일 나거든. 그렇구나. 이게 작전상 안 돼. 그러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미국의 그 군사고문관이 이제 로버트 모건가 되는데 그 군사고문관이 각하 불과 앞으로 일주일 내에 동경에서 미 극동사령관 메가더한테 이러이러한 작전을 요청하는 전문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 그 뗏목이나 다니는 그런 인천 앞바다에 무슨 군함이 간다는 거예요. 1000여 명 타고 들어가는 그 군함을 어떻게 탄다는 얘기야. 거기 700명이 탔다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그 어림도 없는 소리 말아라. 거기는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고 딱 잡아댔어요. 아닙니다. 분명히 일주일 내에 도착할 겁니다. 메가더 사령관은 그걸 풀어낸 낼 사람입니다. 아니나 달라. 3일 있으니까 전문이 딱 온 거예요. 이래 해서 우리가 이 간만의 차이를 찾았으니까 우리가 가겠소. 그런데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얼마만큼 위험한 거냐 했더니 5000분의 1이다. 이게 5000분의 1. 성공률이 5000분의 1이다. 이거야. 말이 5000분의 1이지. 그게 생각을 해봐. 이게 안 된다는 얘기 아니야. 한마디로. 그거를 단행을 시키는데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게 대통령이 말 한마디가 그 수많은 군사를 죽일 수가 있고 그야말로 작전 실패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그 망신이고 거기다가 한국은 더 타격이 더 클 거고 엄청나잖아요. 이게 모든 파문이. 그래서 이 양반은 또 트루먼 그 당시는 선거가 얼마 안 남았을 때 그때가 그러다 보니까 신경을 쓰고 안전한 게 좋은 거야. 이게 안전한 게. 그래야지 그런 모험을 하는 거를 이 양반이 싫어했다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우리 이 트루먼 대통령의 처제가 있는데 그 처제가 이북에 가서 6년 동안 6년 만에 6.25가 터져서 이리 내려온 거야. 내려와가지고 귀국을 한 거야. 그게 6년 만에 거기서. 그러니 6년이면은 이북 사회에 대해서 다 한단 말이야. 다 알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 50만이 우리 이남 쪽은 50만이 믿음의 식구였는데 거기는 한 6, 70만은 됐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섰다는 거예요. 믿음의 식구들이 그렇게 거기가 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름대로 6년 동안 많은 선교를 하면서 활동을 하면서 낱낱하게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내용을. 그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북의 그 공산 정치라는 걸 다 알고 온 거예요. 옳지. 그래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주인네하고 들어가서 얘기가 각하 형부 형부의 결단 하나가 대한민국의 50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목숨을 갖다 걸지느냐 죽이느냐 둘 다 달렸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걸 허락을 안 한다 그러면 그 50만이 다 빠져 저 부산 앞바다에 빠져 죽거나 전부 다 총알바지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 우리 미국 대통령으로서 자유의 심볼이 돼 있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한테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할 겁니까? 가지고 그걸 설득을 갖다 한 것이 바로 그 처제입니다. 저 선교사 처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작용이 다 된 거예요. 그게 거기서부터. 그래서 그 고심을 하다 그 50만이 죽는다는 말 때문에 이 양반이 착정한 기독교인입니까? 예, 트루만도. 그러니까 그 부인네가 이거는 안 됩니다. 당신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과정에 3, 4일 동안을 그 전문을 받고 3, 4일 동안 애타는 그런 심정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갖다 했을 적에 옆에서 그 군사고문관이 이건 해야 됩니다. 단행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건 정확합니다. 제가 푸른 거나 메가다가 풀어서 보낸 거나 똑같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저희가 전화 한 통화 통화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게 예? 그런 거니까 이거는 무조건 단행을 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결심을 하고 전문을 보내는 거예요. 좋다. 인천 상륙작전 성공을 빈다. 승리입니다 이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바로 이게 그것이 바로 이 내용을 하나님이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그 트루만 대통령의 그 처제가 그 전도사로서 그 이북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런 상황을 알고 와가지고 이북 실정을 다 얘기하고 이 한국의 50만에 대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형부가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걸 주립시킨 게 바로 그 전도사 처제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 다 탐지하게 하셨어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은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믿는 사람 쪽에서 그 당시에 제가 18년도에 미국에 갔는데 일요일이 딱 닥쳤어. 그 열흘 동안 있는 동안에. 그래서 어디를 갔느냐면 지금 여기 보면은 저기 모자 쓰고 배 뚱뚱한 양반. 그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갔어요. 뉴욕에서. 근데 교회가 좋더라고. 역사가 있어. 그때 가니까 2018년도에 가니까 146년인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제 벌써 150년이 됐는데 그 이제 목사님도 참 멋있고 사진이 다 있는데 거기 갔는데 그 장로님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녹음을 그때 옛날 시간에 녹음에 어디 갔어요. 근데 내가 여기다 집어넣고 너무 중요한 것이라서 여러 군데 증언을 했어요. 제가. 정말 비하인드네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그 어떤 군사학적으로 작전상으로 이것이 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역사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쨌든 우리가 다 알아야 되고 이런 사실을 알고는 이것이 하나의 그 선교의 전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우리나라의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허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인천 상륙작전의 고귀한 그 희생의 그 결단에 그런 높은 꼭대기서부터 고심이 많이 있었다는 거. 말이 그렇지 잘못하면은 그 천여 명 되는 군사를 다 죽이고 그 군함을 다 뺏겨야 되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거기다 생각을 해봐요. 완전히. 그리고 이북이 중공군이 다 15명에 있을 텐데 생각을 해봐 이게. 그 당시는 부산만 남았잖아요. 다 남았다. 지문당에 가시는. 그런데 이제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또 하나님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인천 상륙. 죄송해요. 여기 시간이 없어요. 뭐네. 시간 없어가지고. 그걸 가셔야 돼. 괜찮아요? 네. 한마디만 더 해야 돼. 인천 상륙 작전을 결심을 메가더 사령관이 했을 당시에 이승만 박사한테도 안 알렸습니다. 이거를 안 알렸을 때요. 왜냐면 이게 셀까봐. 이거 세면 그냥 끝나거든. 이게 정보 하나 세면은 끝나거든. 이걸 몰살하거든. 그러니까 안 알렸어요. 이게. 그리고서 있는데 그러니까 15일 날인데 14일 날 밤에 이승만 박사가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첫째 그리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대한민국의 모든 50만 성도들이여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 순간밖에는 이제는 없어. 더 이상. 이것이 우리가 끝이요. 이 낙동강 정선이 끊어지기 직전에 이제 무너지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지금 영향이 없습니다. 중공군은 지금 30만이 넘어오고 있고 그걸 우리가 뭘로 막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부산 아빠들을 향해서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제 이 낙동강 전선이 바로 무너지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50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여기서 우리가 밤새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마지막 기도 이 마지막 기도문을 이 양반이 기도를 거기서 한 거예요. 그 기도를 하고 바로 밤새서 8시간 만에 이게 딱 오케이 된 거예요. 전화위복이고 큰 기적이 생겼네요. 이러면. 네. 그때서 오기 전에 여기 다 와가지고 전문으로 해서 이승만 박사한테 알린 거예요. 눈물 나는. 그만큼 미 국동사령부에서 정보를 갖다가 아낀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게 하여간 손톱만큼이라도 이상한 것이 있다면 걔네들이 가만두겠어요. 그걸. 큰일 나는 거지 이게. 진짜. 중국도 북한도 전혀 예측도 못하는 사건이잖아 이게. 전혀 몰랐지. 역사를 볼 때. 아주 거기는 저 소위 시골 말로 갱고랑창인 줄로 알기 때문에 그냥 뗏목배나 왔다 갔다 하는 데기 때문에 거기는 군함이 들어올 수 있는 건 전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700명을 싣고 모든 장비를 다 싣고 폭탄 싣고 거기를 넘었으니 대단한 거 아니에요. 딱 기가 막힌 거지. 그래서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재조명을 해야 되고 집대성을 해야 되고 우리가 많은 것을 알려서 우리 대한민국의 후대들에게 전달이 되고 영원히 우리가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잊지 않고 영원히 모실 수 있도록 그런 바탕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귀중한 우리 민족 지도자가 되실 우리 뉴욕 지부장님 겸 우리 정말 발행님께서 이렇게 오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이제 시간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재 국면에 보면은 국면장이 있잖아요.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 사무도 사무도 있다 있다 했잖아요. 분명히 국가가 있는 곳이겠고 있는 곳이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문재인 정부가 국가관을 허물어버리고 대한민국 역사를 허물고 있지 않습니까? 허물어버리고 좌파들 세력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복하려고 이제 준비를 5년 동안 많이 했잖아요. 했었는데 현재 그 당시상 보면 이제 그 전방에 부대를 많이 와해시켰고 또 원자력 또 이 자기 대통령 권한 가지고 그냥 이게 패시키고 있고 말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데 자 이걸 바라볼 때에 대한민국 이래서 안 되겠다 하시잖아요. 1, 2, 3 오지 말씀해 주시고 1, 2, 3 말씀해 주시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 가지에 그 사명이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만 바라지 말고 대한민국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뭉쳐서 일어나야 한다. 그 두 가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첫째 이제 이게 보면은 교육이 문제인데 전교조 때문에 학생들 교육이 엉망이 되고 엉망됐죠. 그래서 자라난 청소년들이 옛날에 저도 교사 생활을 4년을 했습니다. 하고 내가 홍콩으로 갔었는데 그때는 사제간에 이제 위계 질서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교조 교육을 잘못 받아서 사제지간에 그게 없습니다. 없죠. 없어지고 붕괴돼 버렸고 그럼 만약에 처벌을 한차 때리면은 경찰을 바로 신고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교육이 전교조 때문에 교육이 잘못되는 거고 어린 그 학생들부터 제대로 교육을 시키게 나라 희망이 있는데 전교조 때문에 교육이 첫째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또 그 좌파들 때문에 요즘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든데 파업을 일으키고 태업을 일으키고 지금 경제가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애들이.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이제 6개월 지났는데 그 벌써부터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경제를 마비시키려고 그러는데 이런 거는 공권력을 동원해서 철저히 뿌리 뽑아서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들여서 앞으로 두 번 다시 좌파들이 활개치고 이런 경제를 마비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그 폐쇄시키고 정부의 태양광을 많이 접자들해서 태양광을 많이 했잖아요. 문제가 했는데 태양광의 대표자들이 다 북한 빨갱이, 중국인데 빨갱이들 앞서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합리적인 논점 가지고 원자력 발전소 없어도 된다라고 이제 억지로 그럼 해나갔잖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그 한 관점을 관하고 두 번째 뭐냐면 이제 대한민국의 저 전방에 탱크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다 허물어버렸고 북한과 남한이 일치적으로 저 길을 만들었잖아요. 문재인이가
전방에 부대 많이 와시켰고 예. 어떻게 보는지 관점 좀 말씀해 주시죠. 아니, 원자력 그 문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원자력이 그 메디안에 들어가는 원자력을 중동에도 수출하고 여러 가지로 정말 경제의 산실이 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거를 경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원자력을 없애는 걸 알고 그러고 중국 그 태양광 그거는 전부 다 중국 자료입니다. 중국에 수십억 수백을 줘서 그걸 수입해서 했는데 그 비가 온다든지 해서 엄청난 산에 손실이 있었고 내려가고 해서 산림이 그 피해를 보고 엄청난 손해를 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 다시 그런 거는 그 태양광을 없애고 다시 원자력으로 돌려서 지금 원자력을 다시 회복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이나 그쪽에 뭐 한가리나 폴란드 쪽에도 이걸 다시 이제 원자력을 수출하는 걸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원자력이 우리나라 기간 사업 중에 하나고 가장 한데 지금 이것 때문에 전기세도 상당히 올라간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1년에 뭐 몇백억씩 좀 다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런 거는 기간 사업은 정말 지도자가 신중히 해서 이걸 원위치 돌려서 두 번 다시 이런 반국가적인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제 여쭤보는 것은 이제 전방에 탱크 전세나 이런 걸 다 없애버리고 허물 처리해버렸고 전방 부대를 많이 없애잖아요. 어떻게 국민의 한 사람 어떻게 보세요? 저도 해병대 장교 출신으로서 그거는 하나의 북한에서 들어오기 쉽게 지뢰를 다 제거한 것 똑같은 걸 보고 있습니다. 장애물을 다 제거해서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 했는데 이거는 이런 이적 행위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에 합당한 그에 대한 그 결과를 만들어내서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처벌해야 한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그 좌파에는 빨갱이들 숫자가 5만 명이나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이제 무리하고 더 올라왔죠 이제. 오늘 윤석열 정부 때 우리 저는 그걸 원해요. 같이 건데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국회 해산시켜버리고 좌파들 딱 잡아서 그냥 다 보내버리고 정말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 세워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도 어떨 때는 보면 이 나라가 위험스럽고 마지막 기회 되면은 계엄령을 선포해서 정말 좌파들이나 진짜 붉은 무리들은 다 잡아들여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윤 대통령이 지금 남은 기한은 뭐 많지만은 그래도 항상 좌파들을 조심해야 되고 이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무리들을 핵심들을 뽑아서 이 나라를 안정시키고 앞으로 탄탄대로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